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찰하며 특히 노인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너무 자주 확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차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민재석입니다. 저는 은퇴한 의사로 현재 86세입니다. 이 긴 인생 동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회복한 사람들, 활기 넘치던 이들이 너무 일찍 떠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기쁨을 서서히 앗아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었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식사도 잘 챙기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70세가 조금 넘은 나이에 심각한 기억력 문제, 지속적인 신체 통증,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좌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걸 제대로 했는데요. 저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것, 은 건강을 결정하는 건 당신이 제대로 한 것들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축적된 습관들로 인해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한 습관들, 그리고 이 습관들은 우리의 에너지, 기억력,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의 10년을 조금씩 훔쳐갑니다. 오늘 저는 이 조용한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맑은 정신과 활력을 유지하며 삶의 기쁨과 미소를 간직하고 싶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을 바꿀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불규칙하거나 질 낮은 수면 60세를 넘기면서 제 몸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수면입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눕고 눈을 감으면 몇 분 안에 깊이 잠들어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이부터인가 밤중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통증 때문에, 때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잠들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곤 했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환자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잠은 자는데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이건 노년의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질, 낮은 수면이 새로운 정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이 단편적이고 불규칙한 수면이 오래된 차의 엔진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서서히 작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질 낮은 수면은 뇌를 늙게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느려지고 혼란과 짜증, 심지어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질 낮은 수면은 심장도 늙게 합니다. 고혈압, 부정맥,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해 깊은 우울증에 빠진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수면 없이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하죠. 아, 낮에 좀 졸면 되죠. 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긴 낮잠은 신체의 생체 시계를 어지럽힙니다. 당신의 몸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늦게까지 휴대폰이나 TV를 켜놓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은 들었을지 몰라도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피로가 몰려옵니다. 당신이 수면의 질이 낮은지 알아보려면 다음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한가요? 낮에 졸리거나 짜증이 나나요? 설명할 수 없는 신체 통증이 있나요? 기억력이 약해졌다고 느끼나요? 이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마법 같은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리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뿐입니다. 첫째,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둘째, 밤에 강한 빛을 피하세요.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고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세요. TV 대신 따뜻한 목욕, 기도 또는 잔잔한 음악을 시도해 보세요.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을 겁니다. 셋째, 오후 4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홍차, 초콜릿, 이 모든 게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깼다면 침대에서 문제를 곱씹으며 뒤척이지 마세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다시 누우세요. 때로는 자신을 다독이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몸이 이완됩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회복이고 치유이며 조용히 새로워지는 젊음입니다. 수면을 돌보는 건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온한 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5. 빠르고 산만하게 밥을 먹는 것 많은 노인들에게서, 그리고 저도 고백하자면 저 역시 했던 또 다른 조용한 습관은 급하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더 나쁜 건 밥을 먹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를 보며 다정하지만 살짝 꾸짖는 투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재석 씨, 쉽지도 않고 벌써 다 삼켰어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TV 뉴스에 정신이 팔려 접시가 비워질 때까지 밥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죠. 이런 식으로 빠르고 자동적이고 몰입하지 않은 밥을 먹는 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수많은 가정에서 매일 조용히 건강을 훔쳐갑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소화가 불완전해집니다. 위가 고생하고 장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당신이 절실히 필요한 영양소들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잘 먹고도 기운이 없거나 변비가 생긴 적 있으신가요? 그건 무엇을 먹었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먹었는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빠르게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몸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때 받지 못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결과는 체중 증가, 혈당 상승, 약 복용량 증가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이런 행동이 기쁨을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밥을 먹는 건 즐거움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맛과의 연결, 기억과의 연결, 감사와의 연결입니다. 산만하게 휴대폰을 보거나 문제를 생각하며 밥을 먹으면 이 순간을 잃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점점 더 따분하고 맛없고 존재감 없이 흘러갑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은 무기력함을 키웁니다. 하지만 누구나 당신도 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천천히 씹으세요. 한 입에 20, 30번 정도 씹는 걸 머릿속으로 세어 보세요. 처음엔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포만감, 가벼움, 그리고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낄 겁니다. 둘째, 몰입해서 밥을 먹으세요. TV를 끄고 휴대폰을 치우세요. 음식의 색, 향, 모양을 느껴보세요. 자신에게 이 선물을 주세요. 셋째,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세요. 이웃,
친구,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채웁니다. 혼자라면 괜찮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테이블에 차분히 앉아서 그 순간을 신성한 의식처럼 대하세요. 식사 속도를 늦추면 마법 같은 일이 생깁니다. 당신의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소화가 좋아지고 장 기능이 나아지고 에너지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더 살아있다고 느낄 겁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은 급하게 삽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먹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삽니다. 아치. 햇빛과 자연광 부족 자녀들이 성장해 집을 떠나고 혼자 남게 되면 집이 더 조용하고 어두워지는 걸 느끼셨나요? 많은 노인들이 커튼을 내린 채 하루, 심지어 며칠을 집 안에서 보냅니다. 밤이 되어서야 시간이 흘렀다는 걸 깨닫죠. 그러면 불면증, 이유 없는 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78세의 초애 씨라는 환자가 기억납니다. 따뜻한 성격의 여성으로 수십 년간 가족을 돌봤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살게 되었고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무기력, 신체 통증, 수면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 가지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자연광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요소가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햇빛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연광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언제 일어나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쉴지를 몸에 알려줍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없으면 몸은 길을 잃습니다.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뼈 건강, 기분, 면역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더 약해지고 느려지며 마음은 우울감에 더 취약해집니다. 집 안에서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건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세요. 깊이 숨을 쉬고 새 날이 시작되었음을 느껴보세요. 가능하다면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세요. 마당, 베란다 혹은 창가에서 10분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옷을 입고 얼굴은 보호하되 팔이나 다리는 햇빛에 노출시키세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식물을 가꾸는 겁니다. 창가의 작은 화분, 선반 위에 꽃 한 송이. 살아있는 것을 돌보는 건 빛과 시간, 자연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몸과 영혼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낮에는 집 안을 밝게 유지하세요. 인공 조명도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랜 어둠은 평온을 주지 않습니다. 느림과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빛은 치유입니다. 활력이고 균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조용한 티싱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인다면 루틴과 목적의 부족 얼마 전 노인들을 위한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건 뭔가요? 대부분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몇몇은 머쓱하게 웃었고 한 여성분이 솔직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식들이 집을 떠난 후로 제 하루하루가 똑같아요. 그 말이 저를 깊이 건드렸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일종의 공허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루가 또 하루로 이어지고 뚜렷한 리듬도 목표도 의미도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죠. 몇 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으며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걸. 하지만 몸은 느낍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넘는 의료 경험에서 제가 배운 건 뚜렷한 루틴과 목적이 없으면 노화가 조용히 가속된다는 점입니다. 마루대 방향을 잃은 몸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일어나서 오늘은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고 아침을 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헷갈리는 이런 혼란은 종종 질병이 아니라 구조 없는 삶의 증상입니다. 구조가 사라지면 무기력, 의욕 저하, 건망증, 자기 관리 부족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질병도 이 빈 공간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리듬을 재건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는 간단하더라도 매일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일어나는 시간, 아침 식사, 활동, 점심, 휴식, 운동, 저녁 식사, 잠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필요하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이 리듬을 따라가세요. 두 번째는 목적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빵을 굽는 것,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하루에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혼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이 작은 일상 속 임무들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영혼을 삶과 연결해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팁, 기쁘게 기다릴 무언가를 만드세요. 주말 나들이, 친구와의 차 한 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특별한 식사, 달력에 무언가를 표시해 두는 건 하루의 의미를 더해 줍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당신 또래의 많은 이들이 비슷한 도전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심지어 온라인으로라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루틴은 감옥이 아닙니다. 방향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흐린 날에도 가슴속 불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왜 하는지를 알며 일어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몸의 작은 신호 무시하기 전은 특히 나이 든 환자들에게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소리를 지르기 전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 또는 참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이 속삭임을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씨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강인하고 성실한 분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몇 주간 이어진 가벼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았습니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살짝 아픈 거였어요. 곧 나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살짝 아픈 통증은 사실 신장 문제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치료가 가능했지만 무시한 탓에 병이 진행되었고 치료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노년에는 몸의 신호를 가볍게 여기는 게 흔합니다. 어지럼증은 피로로, 건망증은 나이 탓으로, 가슴 통증은 가스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몸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들을수록 몸은 더 잘 반응합니다. 작은 증상을 무시하는 건 집에 불이 나는데 귀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제 세대의 남성들은 모든 걸 참는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자존심, 혹은 의사가 뭐라고 할지 두려워서. 하지만 두려움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보호합니다. 제가 본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시된 작은 신호들, 뇌졸중 초기 신호였던 어지럼증, 심장 과부하를 알리는 이상한 피로, 치매 초기 징후였던 잦은 건망증, 신장이나 장 문제의 신호였던 소변 또는 대변의 변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에게 다정하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관심으로 반복되는 증상을 기록하세요. 일어날 때 어지럽나요?
걸을 때 통증이 있나요? 밤에 땀을 흘리며 깨나요? 간단한 단어를 읽나요? 적어보세요. 이 기록은 의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통증이 위급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보건소에 가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마지막 순간에만 병원을 찾지 마세요. 셋째, 간단한 건강 일지를 만드세요. 평범한 공책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을 기록하세요. 약 복용 시간, 수면의 질, 나타난 증상, 그날의 감정 상태의 기록들은 소중합니다. 패턴을 보여주고 몸이 아직 설명하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느끼는 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 간병인, 의사와 이야기하세요. 통증은 약함이 아닙니다. 건망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피로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몸에 신호를 돌보는 건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축적된 습관과 무시된 신호들로 인해 조용히 병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사실을 알았으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저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나이에 멈춰서 듣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보는 건 이미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늙게 만드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규칙하거나 질 낮은 수면, 빠르고 산만하게 밥을 먹는 것, 햇빛과 자연광 부족 루틴과 목적의 부족, 몸의 작은 신호 무시하기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 속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건강 또는 취약함의 기반을 만듭니다. 이 의사로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젊음은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건강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몸을 돌본다면 내일 그 몸이 당신을 돌볼 겁니다. 작아 보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미래는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70세, 80세, 90세라 해도 더 나은 수면, 더 차분한 식사, 햇빛 노출, 기쁨을 주는 루틴을 만들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몸의 신뢰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있다고 느낄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잘 사는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2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친구, 자녀, 손주. 때로는 대화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볼 건가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답하며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곧 다시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며 실천 가능한 조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나이 드는 건 끝이 아닙니다. 그건 아름답고 품위 있고 빛으로 가득한 삶의 다음 챕터일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